와, 디자인, 소재, 마감 정말 미쳤네요. Hi guys! 고나고입니다. 전통적인 오디오 명가인 바워스 앤 윌킨스의 스피커로는 제가 오디오 시스템을 꾸리는 거는 어림도 없고 언젠가 청음이나 한번 해봐야지 생각만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계속해서 일반 소비자를 위한 친절한 제품을 출시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B&W의 블루투스 헤드폰 중 가장 상위 모델인 PX8을 써보게 됐는데 진짜 이 제품 때문에 아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써본 후기 같이 오늘 공유하도록 할게요. 오디오 기기에서 디자인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데 헤드폰이라면 이야기가 다르죠. 이어폰의 경우 아무리 취향이 갈린다고 해도 결국 귀 속에 조그맣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정말 말도 안 되게 큰 사이즈거나 특이한 형태만 아니라면 외부에서 봤을 때는 큰 차이를 느끼기 힘들고 또 절대적인 사이즈도 작으니까 디테일한 디자인을 파악하기도 힘들잖아요. 하지만 헤드폰은 머리 위를 덮고 있는 너무나 압도적인 아이 캐칭 패션 액세서리이기도 하죠. 여기에 맞춰서 그날 뭐 입지? 어떤 걸 맞춰 입지? 이렇게 고민을 할 정도니까요. 제가 장담하는데 친구 만나고 나서 헤어진 다음에 한번 물어보세요. 오늘 내가 무슨 바지 입었는지는 몰라도 아마 헤드폰을 끼고 나갔다면 그 헤드폰이 무슨 컬러였는지는 다 기억할걸요? 그런 측면에서 진짜 단언컨대 지금까지 제가 써본 그 어떤 헤드폰보다 가장 예쁘고 고급스러운 패션 아이템이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아직 사운드 이야기는 시작도 안 했으니까 패션 아이템부터 한번 면밀하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손에 닿는 모든 소재는 딱 두 가지, 나파 가죽과 알루미늄, 이거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 흔한 플라스틱 하나 찾아보기 힘듭니다. 토글 버튼에는 쓸만도 한데 하나도 없이 정말로 손에 자주 닿는 부분은 모두 가죽, 그리고 프레임 부분은 전부 알루미늄으로 마감이 되어 있어요. 손에 닿는 나파 가죽은 정말 부드럽고요. 제가 리뷰할 작정으로 한 3주 정도 계속 갖고 다니면서 쓰고 있는데 때도 잘 안 묻고 막상 묻으면 또 이렇게 잘 지워져요. 보통 소재가 가죽과 알루미늄 이렇게 성질이 다른 두 개가 섞이게 되면 접합 부분 쪽에서 마감이 떨어지기 마련인데요. 가죽 우는 부분도 없고 알루미늄과 들뜨는 부분 하나 없어서 더 감동이에요. 여기 이어컵 부분에 알루미늄 마감을 좀 더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면 사이드 쪽에 다이아몬드 커팅으로 빛의 방향에 따라 반사되는 디테일이 살아있고요. 그리고 진짜 놀란 게 이어컵에 보면 바워스 앤 윌킨스 로고가 양각으로 각인이 되어 있는데요. 양각되어 있는 부분에는 한 방향으로 패턴을 줘서 마감을 했어요. 또 그 주변으로는 매트한 헤어라인 마감으로 양각된 로고의 질감과 음영을 다르게 줄 수 있게 디자인했습니다. 정말 제품 카테고리를 막론하고 디자인 좋다고 하는 제품들 제가 지금까지 많이 수도 없이 보고 또 사용을 해봤지만 알루미늄과 가죽을 사용한 디자인 중에서 이렇게 적절히 조화가 되면서 알루미늄 마감 방식을 다양화시킴과 동시에 포인트를 주는 디자인은 이때까지 본 적도 없고 이렇게 완성할 수 있는 곳이 있나 싶은 정도예요. 아니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였나? 그래서 디자인만큼은 정말 제가 입을 댈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완벽 그 자체, 그리고 프레임 부분을 쭉 타고 내려와서 이어컵까지 이어지는 슬리빙 케이블의 모습도 슬쩍슬쩍 보이는데요. 이런 부분까지도 헤드폰의 기능적인 구조를 디자인으로 센스 있게 아주 잘 살렸다는 거. 오늘은 뭘로 할까? 이것도 괜찮네? 아니야. 내가 좋아하는 색상 이거 해야겠다. 제가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길어졌는데 이제 얼른 기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당연히 됩니다. 노이즈 캔슬링을 위한 마이크가 여기에 총 4개가 있어요. 이 마이크는 통화에 사용되는 2개 마이크와 별도로 독립적으로 작동을 하게 되는데 왼쪽 이어컵 쪽에 하나의 버튼이 있고 이 버튼을 통해서 ANC, 패스스루 혹은 오프, 아예 꺼놓는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면은 전원 겸 블루투스 연결 설정을 위한 토글 버튼이 있고요. 그 아래로 버튼 3개가 쭉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 한 버튼만 좀 다른 게 보이죠. 다르게 패턴 처리가 된 버튼이 재생, 일시정지 버튼이고요. 그 아래 위는 볼륨 업다운 버튼입니다. 처음에는 이 3개 버튼이 연달아 있어서 이거 눌렀다 저거 눌렀다 하겠는데 싶었거든요. 그런데 완전 보지 않고도 버튼의 기능을 파악하고 선택할 수 있게 해놨어요. 이런 기능적이면서 디자인적으로도 잘 살린 버튼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멀티 페어링과 멀티 포인트 모두 지원합니다. 즉 아이폰과 맥 스튜디오 둘 다 연결을 해두고 출퇴근길에는 아이폰으로 음악 들으면 되고 사무실에서는 맥 스튜디오에서 편집하고 음악 들으면서 기획안 작성하기도 하고 그러다 전화 오면
자연스럽게 아이폰으로 전화 받고 이게 다 스무스하게 잘 동작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미리 알아둬야 사용하는데 혼동이 안 생기는 유선 연결로 음악을 들을 때 미리 알아둬야 안 헷갈리고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선 연결에 대한 부분인데요. 일단 이 헤드폰에 보면은 좀 의아할 수 있는 게 USB-C 포트 하나만 있고 3.5파 이어폰 잭이 없어요. 근데 구성품을 보면 USB-C to-C 케이블이 있어요. 아이폰, 아이패드, 그리고 뭐 UMPC든지 어떤 PC나 맥에서도 USB-C로 유선 연결하면 별도의 페어링 필요 없이 유선으로 바로 들을 수 있는 거죠. 즉, 이 헤드폰에 DAC가 내장이 되어 있고 신호를 받아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로 헤드폰 자체에서 변환해서 재생을 한다는 건데, 제가 블루투스로 연결해서 들을 때랑 비교하면서도 들어보려고 하는데 살짝 음색이 다른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드는 노래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3.5파이는 망할 에어팟 맥스처럼 비행기에서는 아예 쓸 수 없는 건가? 아닙니다. 또 구성품에 보면은 3.5 USB-C 케이블이 있어요. 좀 신기하죠?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케이블은 아닌데 아날로그 신호를 받아서 이거를 디지털 신호로 입력을 받는다는 건데 이게 뭔가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덕분에 비행기에서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유의할 점이 있는데 헤드폰에서 받는 신호는 전부 USB-C로 들어오는 디지털 신호예요. 따라서 이거를 재생하기 위해서 반드시 전원이 필요합니다. 즉, 이 헤드폰은 배터리가 없는 상태에서 혹은 전원을 내린 상태에서 들을 수 없어요. 이 부분은 소니 헤드폰과는 차이가 있죠. 혹시나 구성품에 3.5파이 케이블이 있는 거 보고 당연히 되겠거니 하실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따로 설명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다행히 재생 시간이 30시간에다가 아이폰이나 뭐 다른 기기, 아이패드에 유선 연결을 하게 되면은 듣는 동안 충전도 동시에 됩니다. 그래서 실사용하면서는 배터리가 문제된 적은 없었어요. 하지만 이 부분은 이제 케이블 사용할 경우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전원이 필요한데 이게 장점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유선으로 음악을 듣는 와중에도 멀티 포인트 연결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 맥 스튜디오에 연결해서 유선으로 편집을 하다가도 그 전에 연결되어 있는 멀티 포인트 기기에서 이벤트가 생기면 그쪽으로 연결이 돼서 바로 전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 편하더라고요. 블루투스 코덱은 aptX 어댑티브, aptX HD, aptX AAC SBC를 지원하는데 소니의 LDEC 하나 빠졌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무게는 320g으로 크기를 생각했을 때 무거운 편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가죽이 다 부들부들 부드러워서 무겁게 머리를 누르는 착용감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사용을 해볼수록 실제보다 더 가볍게 느껴졌어요. 참 예뻐 보여. 참아 전하지 못했던 내 진심 이렇게라도 날 고백할게. 몇 번이고 되뇌이는 그 말 I wish you were mine. 음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죠. 이렇게 예쁜 귀돌인데 소리까지도 너무 예쁘게 나옵니다. 제가 사운드 쪽에서 뭐 엄청나게 좋고 완전 어너더 레벨이다 이런 식의 느낌이라기보다는 제가 경험했던 다른 헤드폰 경험들을 비추어 봤을 때 확실히 다르다는 건 알 수 있어요. 일단 헤드폰 제품 중에서 제가 오래 사용을 하고 있는 제품들로 보면 망할 에어팟 맥스, 마크 레빈슨 5909, 소니 마크 5, 그리고 이어폰은 제 건 아니고 사운드 비교를 하기 위해서 종종 들어보곤 하는 게 슈어 SE846, 제나이저 i900, 그리고 블루투스 이어폰은 드비알레 제미니 2도 있고요. 그런데 이 중에서도 뭔가 비슷한 느낌을 찾을 수 없게 좀 다르다는 느낌이 강했어요. 첫 번째로 소리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참 예쁘게 들려요. 예를 들어 소니와 슈어 같은 경우는 저음 타격감이 좋았었고, 저는 마크 레빈슨과 제나이저의 경우는 담백하고 좀 솔직한 느낌? 그리고 제미니 2는 고음 표현이 좋다든지 이런 음역대별 특징과 성향이 좀 있었는데 PX8은 음역대 상관없이 소리가 그냥 전반적으로 예쁘고 참 부드럽게 표현이 된다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그리고 저음에서 타격감이 크게 느껴지지도 않고 고음의 선명하고 막 뾰족한 소리도 아니고
표현이 부드러워요. 그리고 두 번째로 노이즈 캔슬링 상황과 그냥 오프, 꺼져 있는 상황에서의 소리 성향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원래 다른 헤드폰의 경우 노캔은 그냥 최선을 다해서 노캔을 하는 거지 소리 성향이 달라진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거든요. 다만 노이즈 캔슬링을 하면서 특유의 압박감 때문에 공간감이 확 줄어드는 느낌은 공통적으로 있죠. 그런데 PX8의 경우는 노캔을 켠 상황에서의 소리는 어쿠스틱 룸에서 듣는 현실 같지 않은 방음 시설이 잘 갖춰진 곳에서 듣는 소리 같다면 오프 상황에서는 EQ 조절을 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공연장에 있는 듯한 소리 성향으로 좀 바뀝니다. 일부러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듣다 보니까 좀 궁금해져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 B&W 스피커의 성향과 좀 비슷하다는 이야기도 많더라고요. 제가 바월스 앤 윌킨스 스피커 세팅된 것에서 청음을 아직 못 해봐서 이게 뭐 비슷하다 아닌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냥 확실히 제가 느끼기에는 기존 제품들과는 달랐습니다. 음악을 정말 좋아하는 1인으로서 보자면 제가 선호하는 장르가 당연히 있듯이 그에 맞는 선호하는 오디오 기기가 있기 마련인데 그런데 B&W PX8의 소리는 뚜렷한 성향과 취향을 가리지 않고 그냥 부드럽게 하루 종일 어떤 장르든지 또 어떤 컨텐츠든지 들을 수 있게 소리를 내준다고 느껴졌어요. 그렇다고 이게 모니터링 성향을 갖고 있는 젠하이저하고도 좀 다릅니다. 그것보다도 더 부드럽고 예쁘게 들려요. 특히 이런 성향이 보컬의 음색과 맞아떨어지는 딱 그런 곡들이 있었는데 그럴 때 정말 새롭게 느껴질 정도로 즐겁게 감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음역대별로 깨끗하게 구분된 소리들이 다양한 악기가 사용된 음악을 들을 때 더 기분이 좋아지고 특히 제가 이번에 많이 들었던 게 애플 뮤직에서 라이브 음악이었거든요. 의외로 ANC를 꺼둔 상태에서 라이브 공연 음악을 듣고 있으면 공간감이 헤드폰을 넘어서 정말 엄청나게 확대되는 느낌이 되게 기분 좋았어요. 일할 때 항상 음악을 듣고 편집도 하고 영상 보고 그리고 이번에 UMPC에 연결해서 심지어 게임도 해보고 정말 그냥 모든 사운드를 PX8으로 들어봤는데 압도적인 고급감을 주는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직관적인 앱 설정, 멀티포인트와 멀티페어링 또 유선 연결을 하면서도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점 등등 기능적인 측면에서도 너무 만족스러웠어요. 이 PX8의 가격이 거의 100만 원인데 너무 비싸죠. 그런데 솔직히 이 디자인을 만들기 위해서 들여야 했던 추가 공정과 미친 마감들 그리고 바월스 앤 윌킨스의 자연스러우면서도 듣기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음색과 그걸 듣는 재미까지 생각하면 또 반대로 비쌀만하다, 뭐라고 못하겠다 싶은 생각이 너무 듭니다. 계속해서 제가 비교해보면서 들어보려고 하는데 궁금한 점들 남겨주시면 제가 그 부분 중점으로 들어보고 댓글이나 혹은 나중에 비교 리뷰로도 한번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미리 크리스마스! 바이 가이스!